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월 15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가 1.5%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또 한 번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달은 매일매일 신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고 참 에너지가 넘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했던 당시만 해도 시장이 소폭의 상승권을 유지했었는데 종가는 무려 1.5% 급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도 1% 가까운 빨간불이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시총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안에서는 삼성전자 2.5%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자동차 관련주도 빨간불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조선주도 좋았고요. 또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이 있다고 해도 특별히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3천억, 기관은 1조 3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10거래 연속으로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3천억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장 막판에 거의 1시간을 남겨두고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고요. 특히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도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는 상한가로 직행했던 포스코 DX,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 초만 해도 로봇 대장주였었죠. 그런데 다양한 종목들이 빨간불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딱히 그렇게 특별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종가상의 신고가를 경신했고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기아, 삼성전자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려아연, 현대모비스,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는 모처럼 미국 증시가 조금은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스닥은 정확하게 1% 빠졌고요. S&P 500은 0.5%, 다우지수만 전날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0.6% 빠졌습니다. 아울러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도 0.9% 빠지고 있고요. 대만은 마이너스 0.7%, 중국도 마이너스 0.6%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라든지 또 지금의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가장 흐름이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불안한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실 오늘 새벽에 트럼프의 관세 판결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쯤에 다시 발표하겠다. 이런 코멘트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시장의 불안함을 조금 더 키우는 것 같고, 만약에 날짜 팩트가 있었다면 그 날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연기가 되었고 날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날짜에 관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시장을 흔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바로 이란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입니다. 여기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를 볼게요. 미국에서 카타르 미군기지 철수를 권고했었고, 그리고 이걸 미루어서 볼 때 이란의 24시간 내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이때 군사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전개가 되고 또 어떤 마무리를 지을지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다만 군사 개입을 하더라도 이게 빨리 끝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커질 수가 있고 또 유가의 상승이나 환율 급등까지 충분히 이런 부분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일 코스피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란과의 군사 충돌, 그리고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판결까지 이건 언제든지 시장을 한 번쯤은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늘 필히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전히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차지하는 것은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하지만 1월 첫 주를 제외하면 사실상 거래대금은 많이 붙고 있지만 주가의 등락은 크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차트가 무너진 것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조금은 쉬어가는 것은 조금 전 두 가지 리스크, 그리고 연말부터 연초까지 많은 상승이 나왔던 만큼 그에 따른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새벽에 한 가지 이슈가 났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엔비디아 H200 칩에 대해서 수출을 허용한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그런데 오히려 중국 측에서 그 칩을 통관 금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이런 이슈도 오늘 반도체가 조금은 쉬어가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속마음은 이렇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도 대미업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을 제기했고, 아무튼 커다란 이슈는 아니지만 약간의 상승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재료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특히 반도체가 조금 쉬어갔었고, 그 틈을 활용해서 다양한 업종들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주들, 얼마 전에는 포스코홀딩스가 크게 급등이 나왔다면 오늘은 포스코 DX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일단 오늘 포스코 그룹주 한 가지 뉴스가 있었고요. 일본의 로봇 제조사와 함께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기업은 야스카와 기업이고 글로벌 3대 산업 로봇 제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 DX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산업 자동화, AI 시스템 이쪽에 특화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관사 역할이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AI와 피지컬 로봇에 대해서도 핵심 수혜주로서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포스코 DX가 상한가를 갔고요. 뭐 잠깐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뭐 엄청난 급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이제 현대차도 로봇주로 묶겠습니다. 오늘 로봇주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현대차,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림 로봇, SPG까지 로봇 관련주가 지금 4개나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데 현대차를 제외하면 다 코스닥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은 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코스닥 내에 있는 로봇 관련주라든지 또는 반도체 관련주, 이쪽은 지수와 상관없이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는 조선 방산주가 쉬어갔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시스템, 그리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요. 또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이죠. 앞서서 이란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것도 방산 관련주가 모멘텀이 끝나지 않은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4시간 내 군사 개입이 검토가 되는 만큼 내일 혹시나 미장이 어떻게 움직이던 간에 재료와 모멘텀이 살아있을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주, 효성중공업도 5%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가 이번 주는 조금은 쉬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가 주도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그 쉬어가는 구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업종들도 한번 재료를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포스코홀딩스가 크게 급등이 났어요. 그리고 그 배경 중에 하나로서 리튬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전기차 시장은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에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 쪽으로 약간의 포지션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ESS든 전기차든 배터리의 핵심은 리튬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ESS 수요가 증가하면서 리튬 가격을 상승 쪽으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7년부터입니다. 중국 정부가 배터리 보조금을 축소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것 또한 국내 기업들에게 가격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뉴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리튬 가격이 뛰고 있구나,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그 배경에 어떤 이유가 있었고, 이 두 가지 재료가 단발적인 재료가 아니라면 저는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튬 가격을 보면 지난 22년과 23년, 이때 2차원지 관련주의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큰 급락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직전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전기차보다 ESS 시장의 성장을 봤을 때 뭐 가격이 흔들림은 있겠지만 일단은 방향성 자체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 대표 종목으로서 오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포스코홀딩스를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고, 또 어제는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부합했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많은 국가들의 관세를 올렸었고, 그에 따른 물가 상승을 조금은 우려했었다면 이런 고민들은 당분간에 배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굉장히 견조하지만 제가 중반부에 말씀드렸던 재료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 이 재료하고 두 번째, 이런 이슈는 늘 생각해 보시고요. 그에 걸맞는 시장 대응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모두 오늘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